자, 그 교재 한번 보면은 응력의 종류, 그래서 인장 응력, 압축 응력, 전단 응력, 요거 세 가지의 심플 스트레스 개념으로 중요하니까 그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응력의 크기에서 인장 응력 및 압축 응력을 단면적을 A 미터제곱, 우리가 재료의 작용 하중을 W 뉴턴이라고 되어 있죠. 인장 하중 또는 압축 하중이 작용해서 내력이 단면 전체에 유니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인장 응력 또는 압축 응력의 크기는 시그마는 A분의 W. 거기서는 기본적으로다가 파스칼을 썼죠.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뉴턴 퍼 미터 제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인장 응력은 우리가 파지티브, 정응력이라 해서 우리가 플러스 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잡아다니니까, 압축 응력은 부응력이라고 돼서 네거티브, 마이너스라고도 구별하기도 한다. 두 응력 모두 봉의 축선에 직각으로다가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므로 이거를 노멀 스트레스, 수직 응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면적과 직각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를 거기에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게 되면 지름이 2.5cm인 둥근 봉을 75kN의 힘으로 당기게 되면 이 재료 내부에서의 응력은 우리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우리가 뭐냐 하게 되면 2.5cm 75kN 이렇게. 자, 문제 1번은 이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건 잡아다니니까 뭐야? 75kN이라 했어요. 75kN 이렇게. 직경은 2.5cm라 그랬죠. 직경은 2.5cm다. 이렇게. 직경 D는 얼마냐? 2.5cm야, 2.5cm.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뭐야? 인장하중이니까. 이거는 이제 가상 파괴 면적을 잡아보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A. 여기에 대한 이 면적은, 이거는 축선방의 가상 파괴 면적은 이 인장하중과 직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장 응력이나 압축 응력은 수직 응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를 이 단면을 잘라보는 거야. 직경이 D니까. 이 A 단면을, 이거 단면적 A를, 요 단면을 잘라보니까 어떤 단면이 나오냐면 이러한 단면이 나오겠죠. 자. 이거 이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단위를 뭐라 그랬냐면은 뉴턴 퍼 미리제곱. 마지막에 표기했죠? 뉴턴 퍼 미리제곱은 거기다 이꼬로 쓰고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가파스칼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1번의 그 해설을 봐요. 1번의 해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단위가. 뉴턴 퍼 미리제곱이라고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뭐야 이거는? 이건 뭐와 같다 그랬어?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 어? 이렇게.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돼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메가파스칼.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메가파스칼 하면 이 힘을 갖다가 뭐야? 뉴턴으로 해야 되는 거고, 뉴턴. 어? 또 이런 경우는 미리제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5cm는 25mm가 되겠죠. 25mm.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인장하중은 어떻게 돼요? 응력이 메가파스칼이냐 이렇게 답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얘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건 있고.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킬로뉴턴을 뉴턴으로다. 이제 푸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한 번에 답이 나오게 하려면 얘는 저기 하고 이런 경우는 뭐야? 이거는 어? 턴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메가뉴턴. 턴을 나누면.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한 번에 답이 이걸 또 메타로 하고. 그러면 그냥 문제를 공식에다 대입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솔루션은 이렇게 푼다. 천천히.
여러분들은 다르게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여기 얘는 75kN은 킬로뉴턴을 메가뉴턴을 하게 되면 1000을 나누 10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뉴턴이 메가뉴턴이 되는 거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단면적을 4분의 파이 t제곱 메타로도 하게 되면 한 번에 메가뉴턴 퍼 메다 제곱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는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공식에 대입해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A분의 W라고 그랬어요. 작용하고 인장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 책에서는 뭐 W라고 했지? 이렇게. 그냥 다른 거야, 다. 상관이 없어요. 그 책에서 W라고 그랬는데 또 이거 P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응력을 W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WT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WT. 인장하중이니까. WT 이렇게 썼다, 이거. 그 책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봐봐요. 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힘은 뉴턴으로 하는 거야, 뉴턴. 뉴턴. 그럼 75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메가뉴턴이 뉴턴이 되는 거예요. 아니, 킬로뉴턴이 뉴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의 3승. 이렇게. 뉴턴. 그리고 단면적은 요거는 동그라미니까 얘는 뭐예요? 요거는 4분의 파이 t제곱. 4분의 파이 t제곱. 직경은 뭐를 대입해야 돼요? 미리를 해야 되니까. 미리 요거 대입.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면적이 뭐가 돼요? 힘은 뉴턴으로 바꿨고 요거의 면적은 얘는 단위가 미리 제곱이 되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요거를 정리되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계산기 같은 거 누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분모원 같은 건 계산기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 그러면 계산기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4분의 파이. 이렇게. 4분의 파이는 약 0.785다. 이런 걸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0.78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하게 되면 면적이 뭐야? 미리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를 정리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우면서 정리를 하니까 요거는 152.75가 나오네요. 요 자체가 바로 뭐야? 메가파스칼이다. 이거. 메가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타내라 그러겠지. 몇 메가파스칼이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풀어놨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공식에 대입하는데 SI 단위는 문제 푸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취향이.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답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써요. 나는 이렇게 안 풀겠다. 나는 이렇게 안 풀 거야, 안 풀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킬로뉴턴 퍼 메다 제곱이 나오면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1000을 나누면 메가파스칼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래서 푸는 사람만 나는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풀겠다. 그러면 75 곱하기.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얘는 4분의 파이 d자승. 4분의 파이는 뭐라 했어요? 0.785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는 요거 약 문제를 풀 때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면은 4분의 파이는 0.785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계산기 사용 안 하고 마트림 할 때 용이하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4분의 파이 d의 제곱. 메타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몇 메다? 0.025m. 0.025m. 0.025m의 자승.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정리를 천천히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냐? 얘도
152.75가 나오고 얘는 메가뉴턴 퍼 메다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맞춰주는 거예요. SI 단위는 이렇게 자기 취향껏.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봐요. 2번 문제. 정사각형 단면이 봉에 20kN의 압축 하중이 작용했을 때 생기는 응력을 50메가파스칼로 되려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여기는 이제 단위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 주어진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릴 수는 있어야지. 그림을 한번 그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사각형 봉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2번 문제는 이러한 얘기예요. 2번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네모니까 이렇게. 자, 이건 네모야, 네모. 자, 네모니까는 여기를 잘랐을 때고 여기는 압축이니까 압축. 이건 압축이에요. 압축하중. 압축하중인데 이거는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 단면을 자르게 되게 되면 네모가 나오겠네요. 이러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가로도 A, 세로도 A 이렇게. 그럼 이거 단면적이 얼마야? 이거 단면적이. 단면적이 얼마예요? A의 제곱이 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A의 제곱. 단면적이.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압축하중이 이렇게 작용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압축응력이 50메가파스칼이라 했어요. 자, 시그마 C는 이것도 WC에도 상관없는 거야. 책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는 작용하중을 W라 그랬으니까. W. 그래서 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압축응력은 A분의 WC. 이렇게. 여기서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죠. 간단하게. 자, 뭐를 구하냐? 단면적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작용하중이 얘가 얼마야? 20kN이에요. 20kN. 20kN. 그리고 압축응력이 얘가 얼마? 얘가. 얘도 알고 있고 얘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취향껏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압축응력이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50메가파스칼이에요. 50메가.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단면적 A는 여기서는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다 그냥 할까? 그대로 하게 되면 A의 제곱분의 WC 이렇게. 여기 A의 제곱분 시그마 C분의 반비례니까 이렇게 되겠죠. WC. 자, 그대로 대입하는데 이거를 미리 제곱으로 할 거냐? 거기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니까 미리를 할 거냐? 센치를 할 거냐? 메타를 할 거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식은 이거 다 아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거 A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이러한 경우는 계산기 누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A는 루트 시그마 C분의 WC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양변의 2분의 1승을 취해갖고서 2분의 1승이 루트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A의 제곱이니까 이걸 없애려면 여기 어떻게 돼요? A 요거를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 A의 요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시그마 C분의 WC도 양변의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에서 요거 2분의 1은 뭐야? 루트나 마찬가지니까 루트. 자, 그래서 A는 요거는 2분의 1승은 루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루트 시그마 C분의 WC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기 취향껏 문제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여기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미리가 나와요. 미리. 미리. 자, 어떻게 했을 때 미리가 나오냐? WC가 얼마냐?
20kN인데 얘를 집어넣으면 미리가 안 나오고 뉴턴으로 해야 돼. 뉴턴. 20 곱하기 1000. 그렇게 되면 뉴턴이 되죠. 뉴턴. 자, 얘 뉴턴. 얘는 메가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리제곱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5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요 뉴턴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거 제곱권 벗기게 되면 몇 미리가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암산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뭔 얘기냐? 위에는 2만이야. 2만 나누기 50 하면 얼마야? 2만 나누기 50. 어? 4, 5, 20. 얼마가 되겠어요? 4, 5, 20이 되나? 4, 5, 20? 어? 4, 5, 20이 되겠죠. 요거 4, 5, 20. 자, 그러면 루트 요거 2만. 이건 얼마야? 4, 5, 20. 2만 나누기에 요거니까. 이렇게 정리 하나 지우면 2000 나누기 5. 2000 나누기 5는 얼마? 400이 400. 어? 400. 그죠? 400. 이거 하면 2만 나누기 50 하면 400이야, 400. 어? 그럼 400이 이거야, 루트.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는? 400이니까. 400. 200의 제곱이야? 20의 제곱인가? 20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나오는 건가? 20mm. 맞네. 20mm. 어? 20mm. 알았어? 20mm는 몇 cm야? 2cm. 그 답이 2cm로 나왔죠? 어? 이렇게 문제 계산기 없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평상시에 천천히 단위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이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추정해 갖고 계산기 사용 안 하는 거는 암산으로 다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천천히 처음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2번 이렇게. 근데 명확히 문제에서는 센치면 센치, 미리면 미리 주어지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4번 나올 거 아니야?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지. 단위를 근데 끝까지 본인이 없어도 이건 얼마다 하는 걸 알아야지 센치인지 미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니까 응력 해석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나번에는 또 우리가 전달력에 대한 거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전달력에 대한 것도 A분의 타우. 타우는 A분의 WS. WS라고 쓰라고. 다 W라고 하지 말고. 전달화죽이니까 어차피. 합점자 S를 쓰게 되면 히어로도 이렇게 쓰는 거니까. 단면적을 A 미터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다 파스칼로 썼어요. 파스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한번 막바로 한번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게 되면 타우 S는 A분의 WS. 얘가 파스칼,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메가파스칼로 하면 어떻게 되게? 메가파스칼로 하면. 이렇게. 여기서 나온 값이 파스칼로 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럼 메가파스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 메가파스칼로 하려면. 이거를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킬로파스칼이 되겠지? 또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메가파스칼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100만 분의 1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응력 해석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얘를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를 1000으로 나누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하려면. 이렇게. 또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 또 1000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달라면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경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곱해주는 거고 반대로 하면 나눠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잘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응력이 중요하니까.
자, 3번 문제.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별표 3개 치고 한번 풀어봐요. 응력 해석에서는 전달응력에 대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전달응력에 대한. 예?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것도 어디가 잘라지는 거야? 그것도 W에다 하점뼈 이렇게 써. 이렇게. S라고. 이렇게. WS. 전단 하중이다. 자,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보십니다. 자, 예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리벳이 지름이 25mm고 강판의 인장하중이 20kN이라면 리벳 단면에 생기는 전단 응력은 얼마냐? 단 이 리벳을 60MPa의 전단 응력에 견딜 수 있다고 하면 강판의 인장하중은 얼마까지 작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본래는 이제 잘못된 거지,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왜냐하면 인장하중이 이거는 지금 강판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을 20kN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리벳이 60MPa의 전달응력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판의 인장하중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 해석이 이게는 본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리벳 이음이 리벳이 25mm인데 거기에서 인장하중이 20kN이다라고 하게 되면 리벳에 생기는 전단 응력은 거기서 인장하중을 주어지고 리벳의 전단 응력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 인장하중이 아니라 뭐야? 전단하중을 주어줘야 돼. 알았어요? 전단하중이 20kN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전단 리벳에서의 전단 응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또 이 리벳이 60MPa의 전단 응력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판의 인장하중은 얼마까지를 작용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 해석이 그 뒤에 거 또 리벳이 60MPa일 때 전단 응력에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강판의 인장 응력은 얼마까지를 작용시키느냐. 그건 지어요. 그거는. 그 문제는 쭉 지어버리고 우리가 그거는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리벳의 전단 응력만 계산하면 돼요. 전단 응력. 알았어요? 자, 그래서 리벳이 그 문제는 본래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강판에 대한 시크니스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강판에 우리가 인장 응력을 구하라는 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지금 이러한 경우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 리벳 조인트에서 리벳에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잘라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전단 응력. 이렇게. 그래서 그 전단하중이다 이렇게 전단하중 하게 되면 얘가 여기가 잘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잘라지는 면이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가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벳이 전단하중에서 짜게 전단하중. 전단하중. 그래서 전단하중을 고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지는 면에 대해서 전단하중은 평행하게 접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이 면적하고 얘는 평행이죠.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그래서 전단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단응력.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4분의 파이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 지금 요 단면에 대해서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립에서 생기는 응력은 전단 응력이 되는 거예요. 전단 응력. 자, 전단 응력 타우는 자, A는 4분의 파이 t제곱. 거기 직경이 몇 mm라 그랬냐면은 25mm라 그랬어요. 25mm. 요거는 지금 전단하중이 20kN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뉴턴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뉴턴으로 다. 문제를 풀 때. 뉴턴. 킬로뉴턴을 뉴턴으로 바꾸게 되면. 그럼 뉴턴에다가 이걸 미리의 제곱, 뉴턴 미리 제곱은 막바로다가 메가파스칼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정리하게 되면 얘는 0.78로 하든지 얘를 4로 넘기게 되면 이거는 위에는 8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파이 에다가 25의 자승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 안 할 때는 약 시험에서는 최근에는 3으로 계산한다. 3.14인데 3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갖고 적당히 약분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객관식 문제인 경우는 얼마가 나온다. 이게 되면 뉴턴/미리 제곱은 몇 메가파스칼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몇 메가파스칼이 나오냐 하게 되게 되면 40.73 메가파스칼이 나오네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뉴턴/미리 제곱 힘을 뉴턴으로 했고 단면적은 미리 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그거 인장하중을 전단하중으로 고치고 거기 단 조건에서 강판에서의 인장하중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거는 강판하고 리벳에서의 파괴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강판에 대한 거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강판에 대한 걸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강판에서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강판에 대한 파괴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벳에서의 전단 응력 구하는 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이거 별표에 3개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문제 4번 같은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은 우리가 프레스에서 펀치의 지름을 14mm, 강판의 두께를 우리가 13mm, 전단에 대한 파괴 전단 강도를 320 메가파스칼이여 이 펀치에서 구멍을 뚫는 데 필요한 힘은 우리가 몇 킬로뉴턴이냐, 몇 뉴턴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잘 알아요. 요 4번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은 전단 응력에 대한 문제는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을 다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번은 펀치 프레스를 이용해 갖고서 철판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펀칭 알죠? 이렇게. 이거 잘 알아야 돼. 4번 같은 문제는 응력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철판이 있어요. 철판이 있는데 철판에 대한 두께가 얼마냐? 파괴 면적을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파괴 면적. 자, 그래서 여기 철판에 대한 두께가 얼마예요? 13mm예요. 13mm예요, 이렇게. 이러한 철판에다가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으려고 한다. 직경이 몇 mm짜리 구멍을 뚫으려고 하냐? 14mm짜리 구멍을 뚫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하는 거야. 펀칭력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이상의 힘을 가하면 구멍이 뚫릴 것이냐. 이렇게. 그러면 이 철판에 대한 전단 응력이 주어져요. 전단 응력이. 전단 응력이 얼마로 주어졌냐? 320 메가파스칼이 주어져요. 320 메가파스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14mm짜리 구멍을 뚫으려고 그래갖고 여기서 펀칭을 빡 가했더니 여기서 뚫려 나오는 구멍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에다 펀칭을 가해서 뻥 뚫는다. 얼마 이상의 힘을 가하면 구멍이 뚫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잘 푸는 거야. 이 철판에다가 얼마 정도의 힘을 가하면 이러한 구멍이 이렇게 직경이 14mm인 구멍을 뚫을 거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뭐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타우는 A분의 PS.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건 외워야 돼. 요거는. 자, 왜? 이러한 경우 전단 면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응? 원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이거 실린더리컬 개념에 이러한 거를 어떻게 이런 경우 이런 동그란 구멍 이렇게 이거를 전개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피게 되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죠. 어? 직사각형.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단 면적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 면적 여기 요 부분하고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전단 면적이에요. 전단 면적. 전단 면적 A는 어떻게 되냐? A는 여기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면적이 되겠죠. 두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강판의 두께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전단 면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요 면적 잘 봐요.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전단 면적이야. 이렇게. 그러면 굴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동전 둘레 직경이 D인 동전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동전 둘레의 길이가. 어? 동전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원주 길이는? 직경의 3.14배가 되는 거죠. 어? 직경의 3.14배. 알았어요? 직경이 5cm다 그러면 그거의 3배, 3.14배가 둘레 아니야, 둘레. 그래서 여기서 요거와 요거는 이 굴을 갖다 전개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것이 바로 뭐냐면 원둘레, 원주 길이야, 원주 길이. 원주 길이는 뭐예요? 직경의 몇 배? 3.14배. 원의 둘레는 동전 둘레는 파이 D잖아, 파이 D. 어? 그래서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면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면적은 네모니까 어떻게 해? 파이 D에다가 두께 T를 곱하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전단 면적이. 어? 그래서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되고 뭐다?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전단 면적이 얼마야? 전단 면적은 파이 DT가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전단 면적은 얼마야? 파이 DT. 알았어요? 파이 DT. 항상 구멍을 뚫는다면 이거야 되는 거야. 파이 DT. 아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여기 얘는 전단 얼마 정도의 펀칭에 얼마만큼의 힘을 펀치 프레스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면은 구멍을 뚫을 수 있느냐.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메가파스칼로 주어졌기 때문에. 메가파스칼이 뭐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선은 WS 하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어? 뉴턴이 나와, 뉴턴. 뉴턴이 나오는데 몇 킬로 뉴턴이냐 그랬으니까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1000을 나눠주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W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320메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서 직경이라든가 두께는 뭐를 집어내야 돼요? 센치를 집어내야 돼? 미리를 집어내야 돼? 미리를 다 집어내야 되겠지? 왜? 얘가 뭐야, 얘가? 자, 320메가파스칼이었으니까 메가파스칼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직경도 14mm, 두께는 13mm, 지금 미리의 제곱이 되는 거지. 단면적이니까. 어? 자, 그래서 이거는 파이는 단위가 없고 직경이 14mm, 13mm 하게 되면 여기에서 면적이 뭐가 나와? 미리의 제곱이 나오죠. 어? 단면적이 미리의 제곱이. 미리를 집어냈으니까. 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이거하고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뭐야 여기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뉴턴이 나와요. 뉴턴. 그런데 그 문제는 몇 킬로 뉴턴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뉴턴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1000을 곱해 1000을 나눠. 커지는 거니까 1000을 나눠야 되겠죠. 작은 거를 큰 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1000을 나눈다는 것은 뭐야? 1000분의 1한 거나 마찬가지지.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요거를 답으로 치면 되는 거야. 네모 나온 거를 1000으로 나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가면서 단위를 갖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꼭 푸는 방법은 뭐야?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알았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각자 취향에 맞는 대로 메타라든지 센치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아서 문제를 풀더라도 계산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답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끝까지 단위를 마무리를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SI 단위에 숙달이 되게 되면 접두어를 1000을 쓰는데 나눌 거냐 곱할 거냐 이런 걸 알게 되게 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4지연당, 5지연당 나오든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될 수 있고 근데 얘가 답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SI 단위는 접두어를 쓰는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 때는 1000을 곱하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는 1000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를 연습을 조금 처음이라 좀 난해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리돼요. 이건 이 4번 문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다 이거는. 일반 기형학에서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기계 공작법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와요? 소선 가공에서 펀칭 프레스가 나와요. 펀칭 프레스. 그래서 구멍 뚫는다 그러면 무조건 되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파이 dt.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거기 변형률이 나와요. 변형률. 변형률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변형률은 거기 나와 있는 데다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인이다. 스트레인이라 해서 스트레인 변형률. 변형률도 중요한 겁니다. 자. 스트레인 변형률.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역학에서는 이 단위가 없는 것이 있어요. 단위가 없는 거를 무차원수라고 그래요. 무차원수. 그럼 변형률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을 가하게 되게 되면 본래의 변화된 양과 원래 치수의 비이기 때문에 길이와 길이의 비니까 단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변형률은 무차원수라고 그래. 무차원수. 무차원수가 뭐야? 단위가 없다 이거야. 변형률은 단위가 없다. 객관식 문제에서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단위가 없다. 변형률은 이렇게 단위가 없다.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보니까는 거기에서 일단은 교재를 한번 읽고서 우리가 공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률이라는 것은 인장하게 되면 느름량이 되는 거고 압축하게 되면 수축량이 되는 거예요. 수축량. 그래서 인장 및 압축에 의한 변형률. 재료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그 내부의 응력이 생기는 동시에 반드시 뭐라 했어요? 그 힘에 비례해서 변형이 생긴다 그랬죠. 변형이. 이 봉에 인장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봉은 늘어나고 압축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줄어드는 거 다 알죠? 줄어든다. 이 변형량. 그게 우리가 이제 언더라인 치는 거예요. 변형량, 늘어난 길이 또는 줄어든 길이와 처음의 길이의 비를 변형률이라고 하고 인장하중에 의한 변형률을 인장변형률, 텐사일 스트레스, 압축하중에 의한 변형률을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에서 압축변형률이라고 한다.
또 이 두 변형률은 모두 재료의 축선, 축방향에 대한 변형률이므로 이들을 세로 변형률이라고 하며, L을 우리가 하중을 받기 전에 처음의 길이 L-를 변화 후의 길이 람다라. 거기 람다, 이걸 람다라고 그래. 이거 알았어요? 이거를 그리스어로다 람다라고 쓰는 거예요. 람다. 람다. 람다는 뭐를 말하는 거냐? 변형량을 말하는 거야. 인자가중이 작으면 느름량, 압축가중이 작으면 수축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축량. 알았어요? 람다. 람다는 우리가 길이의 변형량을 말하는 것이고, 세로 변형률. 세로 변형률도 중요한 거예요. 세로 변형률을 뭐라 그런다? 이렇게 써 있지? 요걸 뭐라 그러냐? 요것도 그리스어예요. 세로 변형률은 이러한 기호를 쓰는데, 이러한 거를 입실론이다. 입실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실론 그냥 입실론 이렇게 입실론이라고 한다. 이거 그리스어로. 입실론은 뭐를 말한다? 요거는 세로 변형률을 말하는 거다. 길이 변형률을 말하는 거다. 이 람다라고 하는 경우는 변형량을 말하는 거다. 느름량이면 느름량, 수축량이면 수축량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공식이 먼저 나오죠. 자, 근데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은 공식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입시로는 L분의 L-L은 람다다 이거야. 람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인자가중이 작용하게 되면 늘어나. 그걸 봐요. 인자가중이 작용하게 되면 원래의 길이보다 람다만큼 늘어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람다만큼 줄어들었죠.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야.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봐요.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입실론이 뭐라 그랬어요? 세로 변형률, 인장 변형률을 말하는 거야. 인장 변형, 세로 변형률. 자, 세로 변형률은 어떻게 되냐? 얘는 본래의 길이분의 힘을 가한 후의 길이 마이너스 본래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게 되면 힘을 가한 후의 길이는, 변화 후의 길이는 어떻게 돼? 본래의 길이보다 람다만큼 늘어났죠. 이렇게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본래의 길이분의 변화 후의 길이는 본래의 길이보다 람다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거 이 람다라고 하는 변형량, 느름량은 작은 값이지만 일단은 L분의 람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분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외워야지. 재력학은 또 1장, 2장에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 응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인장 변형률, 세로 변형률은 L분의 람다다. 늘어난 양을 원래의 치수로 나눈 거다. 미리면 미리, 센치면 센치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람다 요걸 외웁니다. 자, 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압축하중에 가해지게 되면 그림을 봐봐요. 압축하중에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짧아지고 직경이 커졌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 보게 되면 입실론 다시, 잘 봐요. 얘를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입실론 1'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입실론 1'이라는 거야. 입실론 1'. 이거를 가로 변형률이라 그래. 가로 변형률. 이거는 세로 변형률이라고. 이건 가로 변형, 직경 변형률을 말하는 거예요. 직경 변형률. 자, 그러니까 얘는 입실론 다시는 본래 직경분의 변화 후의 직경 마이너스 본래의 직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 후의 직경 마이너스 본래의 직경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압축하중이 가하게 되면 본래 직경보다 직경이 커졌죠. 얼마만큼 커졌냐?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걸 또 뭐라 그러냐? 요거 국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우리는 델타라고 하는 거야. 델타는 뭐를 말한다? 직경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직경 변화량.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요거는 본래 직경분의 본래 직경보다 델타만큼 커졌다. 이렇게.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D분의 델타. 델타는 뭐냐? 직경 느름량을 말하는 거예요. 직경 변화량, 직경 느름량.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거를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 세로 변형률, 직경 변형률, 가로 변형률. 이렇게.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0페이지에 거기 보면 나와 있고,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거기 우리가 이제 5번, 6번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제 5번하고 6번을 우리가 풀어보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